안녕하세요, 커디스 카페 이노즐입니다. 오븐을 이용한 제빵, 제과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오븐이 없으면은 베이킹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 뭐 이런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제 친구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이제 제 지인분들도 보시는데, 오늘은 오븐이 없이 할 수 있는 베이킹, 스플레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스플레 팬케이크는 반죽을 하는 거는 뭐 다 자신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이 세거나 아니면 불 조절을 못하거나 팬의 온도 관리를 못하거나 하면은 금방 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자신은 있지 않는 메뉴이긴 한데, 이렇게 제가 말이 긴 이유는 마지막에 꼭 태워 먹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달걀 노른자 1개, 보통 노른자 1개가 17g 정도 돼요. 노른자와 동량의 박력분, 노른자 1개 17g, 박력분 17g, 달걀 흰자 48g. 달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흰자만 1개 반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달걀이 2개가 필요하고, 노른자는 하나만 사용, 흰자는 1개 반 정도 사용. 머랭을 쳐야 되기 때문에 설탕 25g, 그리고 우유 10g. 달걀 노른자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바닐라 오일, 바닐라 익스트랙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부풀게 하기 위해서 쓰긴 하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고 머랭을 열심히 쳐서 베이킹 파우더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핫케이크 가루로 만드는 레시피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걀 노른자를 살짝 풀어 주시고, 여기에 우유를 넣고 두 가지를 잘 혼합해 줍니다. 그냥 우유와 달걀을 잘 섞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풀어 주시면 돼요. 노른자에도 달걀 끈이 있는데 그 달걀 끈을 다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고, 박력분을 체에 쳐서 합쳐줍니다. 이 스플레 팬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반죽을 이렇게 노른자 반죽, 흰자 머랭 두 가지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합쳐서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서로 따로따로 다르게 반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치는 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 달걀, 우유와 박력분을 잘 섞어줍니다. 양이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머랭을 쳐서 이 반죽과 섞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양이 좀 적어 보이긴 해도 손바닥만한 사이즈 스플레 팬케이크가 2개 정도 만들어지는 반죽 양이 돼요. 끝났습니다. 이제 달걀 흰자를 이용해서 머랭을 치도록 할게요. 달걀 흰자만 이용해서 이 맥주 거품과 동일한 비슷한 모양이 될 때까지 흰자만 먼저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은 설탕을 3번에 나눠서 넣으시면 돼요. 항상 처음엔 중속, 전동 거품기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천천히 좀 낮은 속도로 머랭을 쳐주시다가 설탕을 다 넣고, 설탕이 다 녹고 나면 이제 고속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머랭과는 다르게 이 레몬즙을 따로 넣을 건데요. 넣는 이유가 수플레 팬케이크가 머랭이 꺼지면 안 되는 이 거품 폼이 중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레몬즙을 이 머랭에 넣으면은 거품이 꺼지는 걸 조금 방지를 해주니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레몬즙은 그 티스푼 기준으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몬즙이 혼합이 되고 나면 마지막 설탕까지 넣고, 자, 이렇게 설탕이 다 녹았을 때 이제 고속으로 바꿔서 머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거품기를 들었을 때 딱 묻어 나오면 됩니다. 뒤집었을 때 쏟아지지 않는 정도까지 머랭을 쳐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완성한 머랭을 미리 만들어 놓은 노른자 반죽에 섞어주면 되는데요. 섞으실 때는 이 스패츌러 등으로 조심히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일단 머랭의 절반 정도만 넣어주시고, 거품이 꺼지지 않게 최대한 살살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머랭을 다 넣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섞어주다 보면은 머랭이 그냥 꺼져 버려요. 이제 얼룩이 지지 않게 잘 섞였다 싶으면 나머지 반 남은 머랭도 같이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노른자 반죽만 했을 때보다 양이 많이 늘어났죠. 이게 달걀 하나만 하더라도 양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남은 머랭도
같이 넣어줍니다.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그 레몬 맛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머랭까지 넣어준 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올리듯이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거품을 꺼트리지 않고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마카롱 만들 때 마카롱 할 때는 막 이렇게 볼의 벽면에 비비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반죽이 하양 노랑 얼룩이 지지 않도록. 자, 이제 보시면은 얼룩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죠? 수플레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케이크 굽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불은 항상 약불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은 가장 약하게, 이게 불이 조금이라도 세면은 그냥 확 타버려요. 그래서 팬이 잘 달궈지나 확인을 하시고, 기름은 올리브유는 안 되고 뭐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이런 건 괜찮고요. 아니면 버터가 있으신 경우에는 버터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버터가 있으니까 버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는 팬에 전체적으로 코팅을 한다는 생각으로 둘러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굽는 시간은 한 10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절대 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너의 경우가 오히려 더 저는 불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버터는 다 녹은 것 같고, 이런 아이스크림 스쿱이 있으신 경우에는 스쿱으로 퍼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모양을 조금 작게 하셔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숟가락이나 약간 작은 국자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죽을 한 스쿱 퍼서 올려줄게요. 이 구우면서 살짝 옆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정도만 해서 약간 거리를 떨어뜨려 준 상태에서 이렇게 반죽 2개를 올려놓고 뚜껑을 덮고 1차로 2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로 2분 정도 구워주신 후에는 이제 반죽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았죠. 이 나머지 반죽을 1차로 구워준 곳 위에 올려줍니다. 구운 상태에서 나머지 반죽을 올려주는 이유는 한 번에 반죽을 다 넣어버리면은 반죽이 흘러내리면서 제대로 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만 많이 익고 나머지는 익힐 때 안쪽이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제 찌듯이 구울 건데요. 물을 반죽이 없는 쪽으로 해서 한 숟갈 정도, 한 큰술 정도,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더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구워줬는데요. 많이 부풀었죠? 살짝 닿았는데 최대한 이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들어서 살짝 굴려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오, 안 탔어요. 오, 제가 스플레 이거 할 때마다 항상 타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놓고 하더라도 타더라고요. 뒤집기 어렵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살짝 붓고, 이게 나름의 팁이라면은 이렇게 물 넣으실 때 팬을 살짝 어딘가에 걸쳐서 기울여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뚜껑을 또 덮고 5분 정도 더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집은 상태에서도 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버터를 이용해서 그런지 버터 쿠키의 냄새가 나는데, 구웠을 때 잘 구워졌나 확인해 보는 방법은 옆에를 살짝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이 떠나오지 않으면 완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확인을 하면은 저는 좀 이 케이크가 꺼지더라고요. 이게 설마 탄 건 아니겠죠? 일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플레 팬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랐을 때 이 안쪽 반죽과 겉에가 다르게, 안쪽은 좀 포실포실? 포슬포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더 그 거품의 느낌이 나는 빵? 드실 때에는 뭐 메이플 시럽이나 꿀, 아니면 버터를 올리셔도 좋고, 그냥 핫케이크에 어울릴 만한 모든 것을 같이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생크림을 올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플레 팬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좀 더 많이 부드러운 계란빵, 달걀빵 맛이긴 해요. 이게 설탕이 배합상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단맛은 조금 덜한데, 뭐랄까 밀가루가 들어간 달걀말이 그것보다 많이 부드러운 그런 맛이에요. 굽는 방법에만 약간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집에서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